한 주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뜨겁게 달군 이슈 속 생생한 이야기를 담는다. 김주철의 대한민국 현장 속으로. 이 허허벌판에요, 논란이 되고 있는 조형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조형물인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체 어떤 조형물이 있을까요? 오!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와, 엄청 크네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에 띄는 거대한 형상 보이시죠? 엄청 이거 커요. 뭐야 이거? 와, 기계꾼? 멋있다. 항아리를 쥐고 있는 남자를 아주 정교하게 표현한 이 조형물은요. 우와. 약 16m로 아파트의 5층과 맞먹는 높이라고 합니다. 창고예요? 곡식 창고 뭐 이런 건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한눈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멋지긴 한데. 그래서 제 키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조형물의 규모가 어떻게 실감이 와. 나십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진짜 크다. 그런데요, 조형물 근처에서 고장난 전자제품과 관리가 안 된 시설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조명이거든요? 조명이 깨졌어요.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야, 그렇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 주민들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옛날에 이 부락이 한 100년 전에 여기가 사기막이 꼴이에요, 사기막이. 그게 군에서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오기부락 청년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옛 지역민을 형상화한 조형물 겸 건축물로 지자체로부터 약 14억을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다는데요. 네.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와, 이 조형물 옆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벌판이네요. 수억을 들여 만든 조형물은 어떤 곳에 지었을까? 주변을 살펴보니 인간은커녕 논두렁 한가운데 조형물만 덜렁 놓여 저걸 왜 있었습니다. 저기다 줬지? 이용객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봤는데요. 3시간 만에 근처를 지나다 조형물을 발견하고 잠깐 들른 관광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쉬워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많이 좋아할 텐데. 근데 우선 조형물을 졌으면 다 세금이거든 이거. 그러면 관리를 좀 해서 좀 사람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이 조형물은 어떤 용도로 지어진 걸까요? 휴게소인가요? 식당이네. 아니, 잠겨 있습니다. 담겨 있군요. 1층 안쪽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이 드나들었던 흔적과 각종 집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요, 원래는 카페였던 것 같습니다. 뭐 커피도 카페. 팔고 빵도 팔고요. 하지만 지금은 굳게 잠겨 있는 이곳.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떤 뭐 저기 음식이라든가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권역에서의 자부담이 20%가 들어가요. 12억이라 그러면은 약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 권역에서 부락에서 돈을 대고 그다음에 어떤 영업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 마을에서 돈이 2억 4천만 원을 내 가지고서는 영업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마을 소득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은 공공시설물이라 할 수가 없었다는 사람들. 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5개 마을 해가지고 그 회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인데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을 발전을 위해 회의하는 그런 쪽이지 연중 개방하고 이런 쪽은 이제 있고.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공조형물은 벌써 8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조형물이 있다는 곳. 모르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관심을 좀 안 보고 왔지. 거기 안 쳐다봐, 사람들. 냄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봐서. 냄비요? 그렇습니다. 냄비가 있다. 냄비 집에 다 있는데. 건물 옥상에 반쯤 튀어나온 뭔가가 보이긴 하는데요. 에? 저기 굴뚝 아니에요? 물탱크. 어이 뭐야 이거? 뭐지 잘 보이지 않았는데 뭐야 이거? 먼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살펴본 결과요. 가스레인지랑 냄비네.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로 꾸민 건물 외벽과 거대한 냄비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저기다 라면 끓이면 엄청나게. 시에서 이제 청량을 그거 하면서 아마 랜드마크로다가 만들어. 이곳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마련한 공간인데요. 네. 청년 셰프가 모여 있는 것을 관광객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초대형 냄비 조형물을 옥상에 올린 겁니다. 멋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냄비 효과를 좀 봤을까요? 이게 보이려나?
상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있으면 안 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걸 쳐다보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안, 설치돼. 나는 안 좋아. 그런 게 뭐 있어 지금 죽어갖고 아무것도 안 돼. 문 닫게 생겼어. 저거 효과가 없어요. 아 무슨 효과가 있어. 여기 지금 뭐 식당 생기면 엄청 저기 뭐 갔더니 소용없어. 하나도 안 들어와. 게다가 옥상문은 굳게 잠겨 있어서요. 이 커다란 냄비는 멀리서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조형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옥상 올라가는 것도 좀 막혀 있고 사실 개방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행사 있을 때 그냥 이벤트성으로 이것이 이제 활용을 되는데 사실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거에 비하면 활용도가 좀 너무 낮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의 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큰 돈을 들여 설치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줘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공공조형물은 전국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억을 들여 설치를 했지만 민원이 빗발쳐 창고 신세를 지다가 결국 폐기 처분되기도 하고요. 혈세 낭비 논란으로 주민의 원성을 얻은 채 계획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곳의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단은 인상부터 안 좋아가지고. 이거 바꾸는데 뭐 괜찮은데 뭐. 아, 우리 어머니는 아니고. 어색한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넉적하니까 좀 그런데 저 마동석 씨 예. 그분 닮았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배우 마동석을 닮았다? 대체 모습이 어떻길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걸까요? 이게 뭐야? 자, 그 모습을 공개합니다. 마동석 씨 고향인가요? 꽃무늬 셔츠와 금목걸이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모습. 힘 좀 쓰시는 분처럼 생겼네. 눈빛도 강렬하고 이 의상 자체도 너무 강렬하고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볼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에 설치된 이 조각상의 제목은 바로 고백입니까? 고백? 프로포즈? 강렬한 인상과는 다른 그렇습니다. 프로포즈였습니다. 제가 맞췄네. 프로포즈. 다시 조각상을 확인을 해보니 여인을 향해 꽃다발을 건네고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쪽 바지에 손 넣고 하시면 이 조각상, 아니 어떻게 설치가 된 걸까요? 재밌긴 한데. 연예에서 맡아서 이제 담당을 했었거든요. 행사위원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미술 작품이라는 것이 상상력과 감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다양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신선하고도 재미있는 그 작품 감성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고 어두워진 공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밤이 돼서 와보니까요. 여기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걷다 어둠 속에서 사람 형상의 조각상을 이거 발견을 무섭다. 하면은 과연 어떨까요? 저게 뭔가 하겠지. 밝은 때 괜찮은데 어두울 때는 좀 공원 이용객뿐 아니라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공개돼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조각상. 공공조형물, 사람들과 잘 어우러질 수는 없는 걸까요? 물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그것은 시민들에 의해서 주도가 돼야 되고요. 세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정책, 거기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동네 공공조형물은 과연 예술작품일까요? 아니면 애물단지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